없을 때는 그 만족도만 양으로 늘려줘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고, 지금은 상황이 다른 거죠. 저는 행복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런 데 다 신경 쓰는 게 좋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너무 결핍됐을 때는 그 결핍이 만족되는 것만 갖고도 행복하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이상 갖춰지면 사실 저거 갖고는 행복하지 않아. 자, 명상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못 들어요. 어디서 못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대가 명상의 시대가 됐어요. 명상의 시대가. 명상이 왜 이렇게 갑자기 뜨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교회보다 명상센터, 물론 규모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명상센터가 교회 수를 앞질렀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왜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 정신에 저렇게 관심이 있을까? 먹고 살기 편해져서 그래요. 먹고 살기 편해져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약간 인간적 모멸감 당하는 거 그냥 그랬습니다. 저도 많이 당해봤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받은 적 없어요. 선생님이 학교 가서 예를 들어서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했어. 그냥 욕을 했어. 근데 이유도 없고 뜬금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거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걸로 무슨 뭐 상처를 받고 질질 짜고 이러지 않았어요. 왜? 훨씬 더 거친 세상이었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문제 나오잖아요. 유통기한 지나면 어른들은 지나도 어느 정도 지난 건 먹어도 된다더라. 그 얘기 있고 또 이제 그 얘기 있잖아요. 냉장고에 넣어놔서 괜찮다더라. 냉장고가 유통기한을 초월하는 어떻게 보면 만능 치트키예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이제 네 아버지 좀 갖다 드려라 이렇게 하면 아버지는 상한 거 전문입니다. 뭐 상한 데까지는 아니고 걔는 날짜 지난 거 잘 안 주는데 아버지는 잘 드려. 그리고 아버지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거는 유통기한 지났는지도 눈이 안 좋아서 잘 모르고 먹는 경우들. 그래서 한참 반쯤 먹었는데 이거 한 석 달 지났네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면 갑자기 이상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음식은 언제 상했느냐? 그거는 내가 인지했을 때 상했느냐? 안 그러면 원래 그날에 상했느냐? 그러니까 1월이 유통기한 끝이에요. 그러면 1월에 상하기 시작한, 아시다시피 유통기한의 절반 정도는 플러스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 유통기한이면 6개월 정도는 더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난 거는 뭐 괜찮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자녀분들 보면 유통기한 지나면 뜯지도 않고 칼같이 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죠. 그렇게 더 세밀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뭐 먹고 살기가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버린다는 건 굉장한 죄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게 점점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게 경제력이 높아지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방에서 오글오글 할 때부터 시작해서 전 식구가 한 방에서 살고, 그 다음에 공간 분리라는 건 없어요. 그냥 그 한 방에서 밥상을 놓으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밥상하고 책상하고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밀어놓고 반찬을 빼고 책을 놓으면 책상이고, 이불을 깔면 침실이고, 손님이 오면 거기다가 또 이제 프리마를 잔뜩 단 커피를 이렇게 내주는 그런 식으로 됐었고, 그럼 찻상이요. 그리고 명절 때 어른들이 군용 모포를 갖다 바닥에 깔면 하우스가 되는 거고. 아니 그게, 그래서 예전에 노자에 보면 그게 있어요. 이런 걸 보고 허라고 하거든요. 방은 왜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걸 허의 개념이라 그래요. 허의 개념.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무엇을 채워놓으면 바뀌기 어려운데 비어있기 때문에 다양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게 허의 개념입니다. 법정 스님 말씀하신 텅 빈 충만할 때 사실은 그게 허의 개념이에요. 허의 개념. 허의 개념이 있고 공의 개념은 사실은 약간 달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을 해드리고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살기가 점점 좋아지면서 각 방으로 나뉘기 시작했고 각 구성원들이 이제 독방으로 나뉘기 시작하고 그리고 방 안에서도 나뉘기가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침실과 옷방이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동의하지 않는 거 보니까 그렇게 문화생활을 하시는 것 같진 않아. 집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했을 때가 있고 추운데 안 나가도 되니까 그리고 조금 더 집안 형편이 좋으면 손님용하고 그 다음에 가족용이 또 나뉘죠. 화장실도 그냥 없더라도 그냥 끄떡여. 그리고 집 안 식구들끼리도 안방 쪽에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쪽 화장실이 있고 손님용이 있고 이렇게 한 3개 정도 있으면 부러운 집. 부러운 집.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식기도 나누기 시작하죠. 식기도.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 전부 무슨 같은 찌개에다가 숟가락 넣어서 쪽쪽 빨다가 넣고 이러면서 서로 침 먹이던 문화에서 집에서도 덜어 먹고 그 다음에 과일 먹을 때 먹는 포크가 다르고 이런 거 이제 못 느끼세요? 지금도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밥 먹은 그 젓가락으로 과일까지 완빵으로 가고 조금 이제 이렇게 젊을수록 그게 나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싼 집하고 싼 집하고 음식점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그런 게 이제 여러 개가 나오죠. 뭐 포크나 나이프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촌사람들 같은 경우는 밥 먹기 전에 기가 죽어가지고 포크에 한번 두드려 맞은 거지.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막 눈깔 돌리는 소리가 막 나요.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떤 거부터 해야 되는지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쪽팔리고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사돈 만나러 갔는데 그런 집 가면 진짜 피곤하지. 그래서 그렇게 그게 세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세분화돼요. 옷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옷 몇 개 가지고 그냥 계속 입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가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옷을 버리고 싶지만 옷이 별로 이렇게 옷이 두 종류가 돼서 결국 버리거든요. 하나는 이제 좀 사가가지고 세탁기를 많이 돌리니까 떨어져서 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세탁에서 누락되기 시작하면 어디 짱 박혀 있다가 약간 색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누렇게. 그래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죽기 싫어가지고 옷이 계속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바로 버려야 되는데 까먹고 세탁을 하고 세탁한 김에 한 번 더 입고 그리고 또 버리려고 했으나 까먹고 세탁하고 빨았는데 버리기 좀 귀찮잖아. 그거 좀 낭비 같잖아. 그리고 또 입고 그러다 몇 년씩 입는 경우도 있어. 그러다 몇 년씩 입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보면 몇 개 가지고 하던 거에서 그게 종류가 점점점 많아지고 외출복도 이런 자리에서는 이 옷을 입어야 되고 이 옷을 입어야 되고 이 옷을 입어야 되고 이렇게 구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문화적으로 성숙한 겁니다. 성숙한 거. 그래서 경제력이 높아지면 이렇게 주변 문화들이 다 세분화된다더라. 한 가지 기억하시고 그렇게 세분화되게 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요. 많아져.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도시락 싸갖고 다녀보셨어요? 얼굴 보면 책보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책보 책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고 가방도 없고 근데 그렇게 도시락 싸갖고 다녀보면 모든 사람이 콩자반, 멸치, 김치만 싸올 때는 그게 평등입니다. 그게 일종의 평등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소세지를 싸오고 계란을 누가 밥 밑에다 깔고 이러면서 인생에 이제 차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점점 심화되는 게 언제냐? 개인 SNS가 발전하면서 지금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뭐 하나 샀어요 이러면 이런 식으로 들고 찍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하잖아. 그리고 밥 먹을 때 계속 사진 찍고 있고 저게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는 어른이 숟가락을 들어야 밥을 먹는데 지금은 애들이 사진을 찍어야 밥을 먹는 거고, 애들이 사진 찍기 전에 함부로 숟가락 들이밀었다가 엄마 씨 식당에서 진짜 개 뭐락하듯이 한번 혼나봐야 이제 정신을 차리거든. 그래서 먹어도 되니? 이렇게 시절이 바뀌었지. 아니 풍자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거를 먹으면서 찍어 올린다는 게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고 뭔가 차별화시키고, 그게 다양한 것들을 친구는 이걸 먹고 있구나, 얘는 이걸 하는구나 이러면서 내가 박탈감도 느끼고 이게 비교되면서 사람이 행복과 불행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모두에게 다 주면 샤넬백도 대통령이 공약을 걸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잖아요. 고맙지 않아요? 고맙지 않아? 그럼 비슷한 게 하나 있었지. 우리 노령연금을 모으면 샤넬백 주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고마워하느냐? 아니지. 안 주면 데모하지.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있고 너는 없고가 돼야 사실은 행복 만족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그게 비교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너무 쉽게 비교가 된 거지. 예전에는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핸드폰만 키면 어떤 놈이 가서 외국 가가지고, 국내에 돌아다닐 때는 사진 잘 안 올려. 근데 외국 가서 하면 괜히 뭐 이러면서 여기서 바라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러면서 당시에 아무 생각도 없어. 근데 곧다구로 올린다고 이게. 그러면서 사람이 박탈감이 들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비교거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의 고통의 빈도가 연세 드신 분 어렸을 때보다 훨씬 큽니다. 경제적인 것만 따지면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 아니면 어렸을 때 진짜 거지같이 살았지. 땅끄지가 따로 없었지. 꽃제비에 꽃제비. 예, 땅에 떨어진 것도 그냥 주워 먹는 거지 뭐. 뭐라 안 그래? 딱 보면 많이 먹은 얼굴이구만. 우리 때도 빗물 내가 비 오면 그런 거 이렇게 있으면 학교 가다가 빗물을 한번 먹어볼까? 이러면서 내가 무릎 꿇고 어떻게 먹어보고 이랬어. 그래서 내가 상태가 안 좋아졌나? 그때 빗물이 문제였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렇게,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 전통 문화로 그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현재까지도. 그래서 땅에 떨어진 것도 3초 안에 먹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게 못 살던 풍습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빨리 해도 떨어지면 이미 끝난 거지. 그리고 저하고 어른들하고 약간 다른 게, 밥상에서 이렇게 식탁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식당 우리 가면 같이 밥을 먹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같이 뭐 4인 테이블 뭐 이렇게 앉아서 먹으면, 그러면 밥이 뭐 반찬 같은 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주워 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떨어져도 바로 또 주워 먹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존감하고 관련된 건데, 어렸을 때 커온 성장 환경과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막 주워 먹던 시절까지는 아니었었어. 근데 여러분들 때는 주워 먹을 것도 없었지. 주워 먹을 것도 없었지. 그냥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이었지. 메뚜기 잡아먹고, 그 다음에 그 호박잎으로 이렇게 닦고, 호박잎으로 닦으면 까끌까끌해. 약간 엠보싱 비대 느낌이야. 호박잎에 가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있는 거 알아? 가시 같은 거, 털 같은 거. 그거 상큼하거든. 신문지는 뭔 신문지야? 그 인력, 달력 말고 인력. 그거 검은 쪽으로다가 이렇게 하면 빨간 쪽으로 하면 빨간색 먹고 파란색 먹고. 그게 그 빨간 휴지주가, 파란 휴지주가의 어떻게 보면 원조예요. 토요일, 일요일은 빨간 휴지와 파란 휴지 이렇게. 그래서 뭐 그렇게 가던 시절들이 있었던 거고, 그 옛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시절들이 바뀌어간 거예요. 바뀌어간 거.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거의 평등했었기 때문에 사람이 전체가 결핍됐을 때는, 그러니까는 불행의 강도를 못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못 살잖아. 그래도 행복 지수를 조사하면 북한이 우리보다 높게 나와요. 걔네는 비교할 게 없어. 그냥 전체가 다 땅끝이거든. 그러니까 물론 뭐 소수의 지배층들은 잘 산다던데요.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잘 사는 사람이 없었겠어? 우리나라에? 있었지. 안 보였잖아. 그리고 내 주변에는 다 그런 놈들이야. 찌질이들.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뛰어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에 부탄에서 행복지수 높게 나올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부탄은 자기네들이 못 사는지 몰랐기 때문에 행복한 줄 알았어. 그래서 행복지수가 갑자기 높게 나왔어. 나중에 스마트폰이 들어가고 개인 SNS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찌질인 줄 알게 되면서 그게 급락했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저걸 인터넷 그냥 자유롭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걔네는 불행이 불행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냐면 단순히 경제력이 불행의 좌표만은 아니라더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보다 훨씬 쉽게 말해서 어려운 세대를 겪었어요. 그거 맞잖아. 우리나라는 다 똑같아. 군대랑 똑같아. 뭐든지. 군대랑 똑같다는 말이 뭔 뜻인지 아세요? 먼저 간 놈이 고생했어. 아무리 무슨 뭐 편한 보직이었어요. 웃기고 있네. 먼저 가면 다 고생해. 다 고생해. 절도 마찬가지예요. 절도. 그래서 지금 뭐 스님들도 이렇게 들어와서 행자 생활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저도 본사 교무니까 행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그냥 약간 노는 것 같거든. 제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저는 행자도 안 한 줄 알더라고. 나 행자 2번 했어. 그리고 나 장작 팼다니까. 장작. 이거 내가 고생을 안 했다고 생각하더라고. 개고생하면서 살았어. 개고생하면서. 제가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 이게 종정 예하를 디스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는데 제가 그 절에서 행자 생활을 했는데 반나절 동안 손도끼로다가 장작을 패고 나니까 그 스님이 아니 그 종정 예하께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거기 같이 있던 스님이 다 끝내놓으니까 전기톱을 주더라. 야, 내가 그거 장작할 때 소리를 다 듣고 있었어. 한 4시간 동안 사운드를 들었어. 그리고 끝나고 밥 먹으러 갈 때 되니까 전기톱이 있는데 이렇게 이래서 내가 예전에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 이런 게 벌어지는구나. 그때 내가 그런 생각했었다. 그때 그것만 있었어요. 거기 아궁리 장작됐는데 장작 뗐다는 그 장작이 있다는 얘기는 불을 뗐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장작을 떼는데 저는 장작을 제대로 떼본 적이 없어요. 저는 원래 시골에 안 살았었기 때문에 장작을 떼본 적이 없어.
근데 아궁이가 여러 개 있으니까 이거 차례차례 불을 떼면 안 되더만. 이게 동시에 넣어야지. 차례차례 불을 넣으니까 맨 마지막에 가니까 그쪽으로 이산화탄소가 역류해서 나와가지고 불에 타는 걸 넣어도 그냥 들어만 가면 꺼져요. 들어만 가면 꺼져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이렇게 불을 넣는 거예요. 근데 난 몰랐지. 그래갖고 그쪽 방에는 불이 안 들어가. 그래서 내가 거기 스님한테 얘기했거든. 불이 안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행자가 신심이 없어서 방에 불이 안 들어간다고. 야, 나 이거 무슨 또라이들인 줄 알았어. 내가 차마 말은 못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도 고생했다니까. 그래갖고 제가 우리 사숙스님한테 이랬다고 이러니까 나는 소 대신에 쟁김에 썼다. 야, 이거 재밌어. 그래서 세상이 다 그래요. 앞에 사신 분들이 다 힘들었었어. 그냥 물질적인 걸로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라는 거는 세분화되면서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마치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눈이 밝을수록 더 더러운 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거 있어요. 누가 안경을 새로 맞췄더니 내가 이렇게 늙은 줄 처음 알았다. 안경 도수 안 맞는 걸 쓰는 게 자체 보톡스였던 거야. 자기는 거울을 계속 봐도 자기가 짜글짜글한지 몰랐던 거야. 근데 안경 도수를 올렸더니 나의 진면목, 본래 면목이 드러난 거지. 이 굉장히 재밌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면 저것들이 배불러서 정신을 못 차린다. 우리 때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그거는 물질적 고생이고요.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이 힘들다, 뭐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예전에는 동네적 박탈감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애 정도면 최고였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잘 사는 놈들이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올리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 페라리에 앉아서 사진 찍을 때는 마크를 보이지 말고 계기판 5개가 있는 거를 이렇게 싹 해가지고 이렇게 반쯤 이렇게 찍으면 그게 있어 보이는 거래. 마크가 이렇게 눈에 팍 들어오게 찍으면 그 조금 설정샷. 그래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딱 하면 우리 같은 이제 우리 운전면허도 없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봐도 모르는데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저 페라리 이렇게 한다는 거야. 맞다. 내가 운전면허 없는 거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내 아는 스님이 그러더라고. 네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 너에게 차를 주려고 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네가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다. 그냥 있는 척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럼 내가 면허도 없는데 그럼 차를 받으면 어떻게 해? 이랬더니 팔아먹으면 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너는 지금 고정관념에 갇혀있다. 너는 지금 자유로운 사고를 못하는 거야.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지식은 멀리 있지 않구나. 확실히 깨달음은 요 현대에 있는 거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젊은 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 자녀분들이나 이런 애들이 힘들다 이랬을 때 저것들이 배불러서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진짜 4,000년 전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수메르 문자에 보면 그게 나온다고. 석판에 수메르 그 점토판에 그거 나오거든. 젊은 놈 싸가지 없다. 그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었던 거야. 사실은
어떤 분은 표현을 했고 어떤 분은 표현을 안 했던 거예요. 단 여러분도 고통스러웠다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젊은 분들을 한번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윗세대들, 더 연세가 많은 여러분 부모님이나 그 윗세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걸로 캐릭터로 밀어붙였어도 괜찮았었어요. 왜? 그때는 아랫사람이 양보해 주던 시절이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굉장히 고독해집니다. 굉장히 고독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월정사에서 이렇게 커피숍에 점심 먹고 나서 제가 이렇게 그 커피숍에 가거든요. 이유는 뭐냐? 공짜예요. 사중 소임자 공짜. 그래서 그냥 가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 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어. 그러면 가족인가? 이런 생각 조금 하고 서로 커피잔을 놓고 핸드폰을 하고 있어. 그러면 가족 맞네. 저 부부네, 부부. 저 부부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녀분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별 대화가 없으면 내 자식이 맞습니다. 내 자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공감 능력이 떨어져 버리면 같은 테이블에서 아니면 같은 소파에서 카톡도 안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쟤는 왜 그럴까에 대한 이해하려는 생각들을 해주셔야 돼. 여러분들은 근데 그걸 제대로 못 받았어요. 사실 여러분 위에 어른들한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였었고, 저희도 그런 식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어른이 시키니까 불합리적인 거라도 그냥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하다가 때려쳐. 근데 요즘 애들은 하는 신용도 안 하지. 이유를 따져. 이유를 따져.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 내 딸이 하면 똑똑해 보이고 며느리가 그렇게 하면 되바라져 보이고. 딱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젊은 사람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다더라. 그리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더라. 왜? 비교 대상이 훨씬 더 촘촘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은 최초로, 이 나라가 최근 들어서 얘기해요. 뭐 구한말부터 지금까지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부모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세대가 여러분 자녀 세대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세대였었어요. 경제력이 처음으로 떨어지는 세대고, SNS를 통해서 비교 대상은 훨씬 늘어났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동네에서 잘생긴 오빠 정도가 끝이었었어. 근데 지금은 차은우 이런 애를 자꾸 보니까 전 국민이 오징어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칼이나 이런 애들 안 보잖아. 왜? 나는 보살님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눈높이를 한 번 높여놓으면 인생이 힘들어져. 그리고 제가 안경 도수 안 올리잖아. 안경 도수를 안 올리면 여러분이 다 카리나처럼 보여.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카리나가 누군가, 외국인인가, 이리 하면 인생 진짜 슬픈 겁니다. 인생 진짜 슬픈 거야.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도 힘든 일들이 많다더라. 그러니까 경제력은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비교 대상은 더 많아졌고, 그리고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내가 갈 수 있는 자리는 적어진 거예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물질이 처리해 주는 부분 반드시 있고요. 물질이 처리해 주는 반드시 있고, 그렇지만 물질만 가지고는 다 처리가 안 되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돈이 좋지.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는데, 그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통계에 언제나 나오는 거예요. 명절 때마다 선물 1순위. 예, 그러면 현찰과 상품권이에요. 1, 2등이 언제나 현찰과 상품권이에요. 퉁쳐서 돈입니다. 까놓고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한 번 돌려서 상품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실제로는 둘 다 돈이야. 물론 뭐 그 상품권도 신세계나 뭐 롯데나 이런 거 줘야지, 뭐 금강제와 상품권 이거 별로
별로 조금 좀 그래. 그리고 상품권 좋은 거는 실제로 그냥 현찰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돈이 좋은 거예요. 그런 거를 뭐 고고한 척하면서 나는 뭐 별 관심이 없고, 그거는 자본주의를 연맥이는 사람이에요. 자본주의에 거의 존재할 수 없는. 그럼 뭐 북한으로 가든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고,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그 돈을 내가 계속 필요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월급이 올라가는 걸 보면 1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200만 원 버는 사람, 200만 원 버는 사람, 300만 원 사람, 이렇게 행복 만족도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가 언제부터 꺾이냐면 400에서 500 구간부터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하면서 수평으로 갑니다. 수평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400, 500 이상 벌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돈만 갖고는 더 이상 행복한 거 아니지. 우리가 하는 속칭하는 말로 밥만 먹고 사냐?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던 거지. 여러분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좀 맛있는 거 있었으면 그때는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 기차만 타면 그놈의 계란에다가 사이다를 퍼먹는데 그죠? 그래서 그게 얼마 전에 영화에도 나왔었잖아. 그 마녀 김다미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계란 먹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걸 먹으면서 저도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그걸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돈 벌면 한 판을 먹어야지. 근데 그때 서원을 세워서 그런지 지금도 계란이 맛있어. 그게 희한하지. 너무 없어 보이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없을 때는 그 만족도만 양으로 늘려줘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고, 지금은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하는데 뭐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밥 한 번 쏠게 이러면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야, 밥 먹으러 내가 굳이 가야겠냐?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귀찮은 거야. 귀찮은 거야. 왜? 그게 궁하지는 않을 정도가 됐거든, 인생이. 그렇지 않아? 누가 뭐 밥 사준다 이러면 내가 지금 삼겹살 먹으러 거기까지 가야겠냐? 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물론 뭐 겁나 비싼 걸 하나 사줄게 이러면 또 약간 그럼 한번 뭐 이렇게 시간 한번 내볼까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여러분은 어때요? 몰라. 근데 저는 사실은 비싼 거 먹는 거보다도 시간 절약하는 게 더 좋아.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는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제 특징이 의식주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의식주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자는 거 불편해도 별 문제의식 없고, 먹는 거 누가 그러는데 저한테 맛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근데 저 먹는 걸 좀 보고 있으면 다 그 비슷한 얘기 해요. 제가 약간 이상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식초, 간장, 후추 막 이런 걸 막 때리 넣어가지고 이상한데 이렇게 이상하게 먹어요. 그래서 옷도 별 신경을 안 쓰고, 남자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 옷을 사줘도 똑같은 거 계속 입는 애들이 있거든. 압니까? 떨어지도. 저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별로 신경 안 쓰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대부분 어디 가냐면 나중에 공대 간다. 공대가 진짜야 보면. 그래서 하나 꽂히면 계속 그것만. 이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럼 별 신경 안 쓴다고 사실. 그래서 의식주에 신경을 안 쓰면 인생이 일단은 편해요. 편해. 근데 저는 행복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런 데 다 신경 쓰는 게 좋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결핍됐을 때는 그 결핍이 만족되는 것만 갖고도 행복하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이상 갖춰지면 사실 저거 갖고는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관련된 거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자 봐봐.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거를 경제력으로 극복할 수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올려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이 나라에 없죠. 정부를 비판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저성장 시대로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인정할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펼쳐진 거예요.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우리가 고성장이었었잖아요. 70, 80, 90, 그죠? 그리고 90년대 IMF 한번 두드려 맞고 뭐 이러면서 97년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완만하게, 요번에 지금 우리나라가 뭐 2% 성장을 하네, 1%대로 떨어지네, 뭐 이런 지표들이 나올 정도니까 1%면 1%, 2%대면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거기에 지금 기로에 우리나라가 서 있는 정도니까 처음 만나보는, 우리 어렸을 때는 제 기억에는 전두환 대통령 때 거의 10%씩 성장했었어요. 은행 금리도 12%인가 줬었어 그때. 아니 진짜 그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그만큼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금리를 버티는 거예요, 은행이. 예금 금리가 12%면 대출 금리는 아무리 안 받아도 15%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요? 전두환 대통령 몰라? 그 시절에? 아니 맞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존재한다더라. 이거를 조절하는 방식이 물질적으로 외부적인 걸로 다 조절할 수 있느냐? 외부 가지고는 그것을 다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조건이다. 그래서 그거를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일부는 내부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명상의 젊은 사람의 필요성.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의 명상 필요성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늘상 협박을 하는 게 있거든요. 빨리 죽을 자신이 있으면 명상 안 배워도 된다. 근데 안 죽는 시절이 벌어진 거예요. 안 죽는 시절이.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은 좀 그렇고 조부모님 세대로 올라가 버리면 아마 여러분 연세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벌써 갔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동네에서 어르신이라는 칭호를 들었던 사람이 실제로는 50대였다. 잘 기억해 보면. 환갑이면 동네에서 거의 짱 먹는 분이었었어요. 그 정도 연세면 최고급 연세였었다니까. 환갑잔치를 하고 그래 동네 잔치하고 뭐 이랬었거든. 근데 지금은 환갑은 개뿔도 뭐 아무것도 아니고 환갑에 뭐 잔치를 해요. 저게 제정신인가 뭐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 됐고, 저도 내가 환갑이 되면 제 아는 분들한테 금강절을 동으로 된 거를 하나씩 줬는데 감당을 못 하겠어. 이게 환갑이 지천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티벳을 털러 가든지 티벳에 금강절 납품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에 겁나 많아요. 겁나 많아. 그리고 뭐 70이면 죽느냐? 안 죽어요. 80이면 죽느냐? 안 죽어요. 90이면 죽느냐? 안 죽어요. 아니야. 여러분들은 지금은 90에 돌아가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상태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죽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분이 100, 늦은 분은 100 넘어가 될 거예요. 100 넘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부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육체적인 부분 관리 진짜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이 무릎 이런 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무릎 나가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왜? 사람이 어디 다니지는 못하고 다니지는 못하는데 주워 먹기는 또 입은 살아있거든. 주워 먹다 보면 근수가 나가게 되고 근수가 나가면 무릎이 더 그렇고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약간 안진뱅이 같이 돼요. 완전 안진뱅이라는 뜻은 아니고 집안에서 돌면서 잘 못 나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풍선같이? 아니야. 이게 지금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다니고 이러면 이게
바쁘니까 운동도 되고 실제로는 뭐 먹고 이런 생각도 덜 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봐. 그러면 주워 먹고 싶은 게 인간 아니요? 그렇지 않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00년을 산다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갑이에요. 나 50이에요. 그러면 50년 남았다. 그 계산을 해야 된다니까. 거기서 뭔 계산을 해야 되냐면 돈 계산 당연히 해야 되고요. 쓸 돈 계산. 그래서 지금 돈 전부 다 계산 털어내셔야 되고, 100년 산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 계산들 여러분이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자식에게 뭐 이렇게 줬다가 인생 쓴맛 보는 분들 많이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시잖아. 줄 만큼은 주고 짱 박는 만큼은 짱 받고,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그걸 하잖아. 맞잖아. 예. 그런데 계산을 더 해야 돼요. 왜? 오래 살 시기가 더 길어진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뭘 하냐면 육체적인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육체적인 거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운동, 하나는 보조식품. 보조식품도 도대체 종류가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많은지, 뭐 좋다는 게 끝도 없어.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오대양에서 팔아먹던 스코알렌 정도가 끝인 줄 알았더니 그건 진짜 시작이었고, 뭐가 이렇게 막 많은지 막 진짜 밥 먹고 한 주먹씩 먹고 뭘 물에다가 타 먹고, 아유 뭐 끝도 없이 먹어.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렇게 드시잖아요. 그래서 영양제 드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 누가 그러더라. 약만 끊어도 건강해졌어요도 있어. 요즘은 너무 막 여러 가지를 퍼먹다가 그게 안에서 이게 핵융합이 일어나는가 봐. 그래서 서로 뭐 치고 들어가는가 봐. 그래서 영양제 이거 먹던 약을 싹 끊으니까 오히려 건강해졌어요. 이렇게 아니야, 있어. 주변에 찾아봐. 그래서 요 두 가지, 요거 뭐 중요한 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운동도 그냥 걷기나 이런 유산소 운동에서 될 일이 아니고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 근육 빠지면 이게 힘드니까. 그래서 헬스나 이런 게 계속 강조되는 거잖아요. 맞죠? 제가 다 맞는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이게 컴퓨터랑 똑같아서 단순히 몸만 돌아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는 두 가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프로그램, 하나는 이게 떡대지, 떡대. 껍질, 기계. 이 기계를 단련하는 게 이거지. 운동과 식품. 그게 이제 성능을 관리하려면 당연히 기계가 좋아야지. 뭐 CPU라든지 뭐 램이라든지 이런 사양들이 다 좋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프로그램이 그지 같아요 라고 하면 어차피 못 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망가지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정신도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매잖아, 치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냥 개인 생각이에요, 암이 낫다라는 생각 하거든요. 암은 언제 죽을 거라는 걸 자기가 인지하면 정리하기도 좋고, 관계를 내가 안 좋은 사람하고 풀 수도 있고, 막말로 얘기해서 내 마음이잖아, 그거는. 그리고 재산도 정리할 수 있고 다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들도 준비하기도 편해. 어른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년 뒤에 돌아가셔요. 그러면 효도하기도 좋고,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차라리 암이 낫다.
난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젊은데 암으로 돌아가세요 이게 아니고 연세가 어느 정도 됐으면 8, 90 정도 됐으면 암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괜찮겠다. 깔끔하게 자기 정리도 하고 주변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자식 입장에서도 효도하기도 좋고 얼마 정도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딱 생각이 나면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잔인한 병은 치매라고 생각을 하죠. 치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식도 못 알아보고 너무 좀 힘든 상태로 가서 계속 딴소리나 했었고 며느리 못 알아보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거는 뭐 원래부터 못 알아봤었고 그냥 알아본 척 하면서 산 거예요 사실은. 알아본 척 하면서 사는 거고 원래 못 알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아들을 못 알아볼 정도가 되면 안락사, 뭐 존엄사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제가 그거 보면 진짜 엄마에게 차지하는 아들의 비중이 무진장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치매라고 하는 게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이 옛날 거부터 옛날 게 남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제일 최근 기억이지. 아들보다 최근 기억이잖아. 그러니까 며느리가 먼저 사라지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지 며느리가 있고 아들이 있겠냐? 당연한 거지. 그죠? 근데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는 거거든. 맞잖아. 여러분은 마리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만 얘기하면 며느리가 사라지고 아들이 사라지고 남편이 사라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남편이 사라지고 아들이 남는다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그게 엄청나게 강력해서 에너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내가 제정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은 잡고 있는 거야. 그 기억을. 야, 그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 대단한 거거든. 그리고 아버지는 날라갔고 남편은 날라갔고 아니야 진짜야.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너무 보는 사람도 힘들고 사는 사람은 의식이 없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식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이게 좀 문제가 되고 또 뭐 또 있냐면 연세가 너무 많으면 나중에 누워서 한 10년을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정신이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90대 한 초중반부터는 잘 못 움직이십니다. 건강관리를 하신 분들도 그렇게 해서 그냥 거의 몸자리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저한테도 최근에 그런 분이 계셨었다니까. 한 10년 정도 저렇게 누워 계셔가지고 피골이 상접해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좀 편안하게 어떻게 좀 잘 돌아가실 수 있게 뭘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는 뭐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있는 게 힘드니까.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보통 일 아니지. 살아도 산 것도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상태를 여러분이 겪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모님이 겪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은 거기까지 안 겪는 비율이 한 80% 될 거고 여러분은 그렇게 겪게 되는 비율이 80%는 됩니다. 아니 진짜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도 그거를 훈련을 안 하면 근육 빠지는 것처럼 몸에 근육 빠지듯이 정신에도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30살부터 근육이 조금씩 뭐 빠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신도 비슷해요. 여러분 많이 벌써 빠졌어요. 그래서 얘기할 때 보면 단어가 기억이 안 나잖아.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데 걔 이름이 모르겠어. 얼굴은 정확하게 떠오른다. 걔 있잖아. 걔. 아니 정보를 줘야 맞추지. 야 스무고개도 걔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메리? 재밌잖아. 개개개 하니까 메리라고. 얼마나 재밌는 개그야.
아니 저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 차라리 어디서 만났다든지 뭐 연예인을 얘기하면 어느 드라마에서 나왔다 그런 정보라도 줘야지. 그러니까 자기는 정확하게 이미지가 떠올라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 설명이 필요가 없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뭔? 야, 근데 진짜 최강자는 알아맞추는 사람. 그게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제가 술을 못 마시는데 술 마시는 사람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얘네가 미쳤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 되도 않는 소리를 계속 헛소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가 지나면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이러면 이놈이 내가 그거 알지? 그러면 서로 그 알지만 한 20분 해. 이게 무슨 또라이도 아니고. 그거 지들끼리는 아무 문제의식 못 다. 옆에서 안 마시는 내가 보면 내가 미칠 것 같아.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비슷한 상태인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저거야말로 이심전심인가? 선불교에서 말하는 이심전심이 저건가?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그래서 정신에도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잘 우리가 육체처럼 눈에 딱 안 보이니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실제로 정신도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